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목적지 부근입니다. 잠시 후 목적지 부근입니다. 목적지 부근입니다. 안내를 종료합니다. 땅 모양은 대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 5필지고요. 창고 용지 약 74평과 대지 약 221평, 창고 용지 약 212평, 창고 용지 약 238평, 대지 약 239평이고요. 경계 부분에는 나지막한 콘크리트 담장이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필지에 정자 한 동과 두 번째 필지에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는 단독주택 약 30평이 있고요. 사용 승인은 2017년도입니다. 다섯 번째 필지에는 일반 철골 구조로 되어 있는 1층에 창고 약 45평과 2층에 주택 약 44평이 있고요. 사용 승인은 2017년도입니다. 두 필지는 나대지 상태고요. 임장 영상은 이쯤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입구까지 포장도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입구부터는 비포장 도로입니다. 토지 경계는 여기부터 해서 저 앞에 골짜기 산 밑에까지입니다. 총 5필지고요. 첫 번째 필지에는 정자 한 동이 있습니다. 통나무로 튼튼하게 지었고요. 지붕은 기와입니다. 여기가 첫 번째 필지, 두 번째 필지 입구고요. 두 번째 필지에는 주택 한 동이 있습니다. 마당에는 자풀이 많이 있고요. 평탄합니다. 수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후 5시가 조금 넘었는데요. 해가 절로 넘어갔습니다. 금방 컴컴해지기 때문에 빠르게 지나가면서 보고요. 부족한 부분은 사진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세 번째 필지 입구입니다. 경계 부분에는 나지막한 콘크리트 담장이 있고요. 반 정도는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건물이 있던 걸로도 보여지고요. 네 번째 필지 앞에는 오수관이 있습니다. 네 번째 필지 경계 부분에도 콘크리트 담장이 있고요. 나지막합니다. 네 번째 필지에는 건축 폐기물들이 좀 있습니다. 평탄한데요. 건축물 쓰레기가 조금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필지 여기고요. (2층짜리) 창고 한 동이 있습니다. 옆에는 비닐하우스 철골만 있고요. 수도 있습니다. 토지 경계는 저기부터 해서 저기까지고요. 뒤쪽 경계는 산 밑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앞쪽 경계는 담장이 있는 부분 이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하면 첫 번째 필지에 목구조로 되어 있는 정자 한 동이 있고요. 두 번째 필지 주택 한 채가 있습니다. 세 번째 필지는 나대지로 되어 있고요. 네 번째 필지 마찬가지로 나대지. 다섯 번째 필지에는 2층짜리 창고 한 동이 있습니다. 해가 완전 넘어갔습니다. 임장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부족한 부분은 경매지 설명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사건 번호는 2021타경 1495번 밀양지원입니다. 매각일은 2023년 1월 9일, 입찰하실 분은 오전 10시까지 밀양지원 경매법정으로 가시면 되고요. 물건 소재지는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여기에 위치하고 있고요. 계속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좌측으로는 합천군, 우측으로는 밀양시가 있고요. 대구광역시는 여기, 부산광역시는 여기입니다. 위치는 대략 아시겠죠? 군청 및 읍사무소와 직선거리는 3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차량으로는 5분 정도 걸립니다. 10분 이내 거리에는 웬만한 편의시설은 다 있고요.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녕 IC와 직선거리는 2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2차선) 도로에서 포장도를 따라서 120m 정도 이동하면 되고요. 지적 경계를 보게 되면 한 필지, 두 필지, 세 필지, 네 필지, 다섯 필지고요. 땅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포장도로는 첫 번째 필지 입구까지 연결이 되어 있었고요. 이 부분은 국유지 국어와 국유지 도로입니다. 맹지는 아닙니다.
그리고 비포장도로는 입구부터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었고요. 이 비포장도로는 국이지 국어입니다. 인근에는 묘가 이렇게 있었고요. 여기에는 가족, 납골 묘터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바라보는 방향, 이쪽 방향이 북쪽, 이쪽은 동쪽, 서쪽, 남쪽이고요. 토지의 경사면과 건물의 방향이 대부분 이렇게 돼 있어서 남향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건 종별은 단독주택과 창고시설, 토지와 건물 한꺼번에 매각입니다. 감정가는 5억 5천만원 정도 잡혔고요. 최저가는 감정가의 33%, 1억 8천만원 정도 됩니다. 입찰 보증금은 최저가의 10%가 필요하고요. 1차부터 5차까지는 유찰이 됐고요. 현재 6차 진행 중입니다. 매각 토지와 건물 현황이고요. 토지는 5필지입니다. 필지별 지목이 나와 있고요. 5필지의 전체 면적은 984.9평, 5필지의 전체 감정가는 3억원 정도 잡혔고요. 현재 최저가는 1억 8천만원 정도, 토지의 감정가만 3억원 정도 잡혔습니다. 지적도상 5필지의 땅 모양은 이렇게 생겼고요. 모두 보정관리지역입니다. 첫 번째 필지 창고용지 74평, 두 번째 필지 대 221평, 세 번째 필지 창고용지 212평, 네 번째 필지 창고용지 238평, 다섯 번째 필지 대 239평, 다섯 필지의 전체 면적은 약 985평이고요. 다섯 필지 모두 개발행위 준공이 난 토지고요. 나중에 이 토지 위에 건물을 짓는다 하더라도 개발행위 허가는 필요 없고요. 전용 부담금도 필요 없습니다. 건물은 두 동이 있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 슬래브 지붕으로 되어 있는 단독주택 29.6평과 일반 철골 구조 패널 지붕으로 되어 있는 창고 44.7평이 있고요. 사용 승인은 2017년도고요. 건물의 전체 감정가는 1억 9,800만원 정도 잡혔습니다. 주택은 이 건물, 창고는 이 건물이고요. 지상에서 보면 주택과 창고입니다. 감정평가서의 건물의 구조, 주택과 창고를 보면 주택의 외벽은 몰타위 페인팅 등, 내벽은 벽지 및 타일 붙임 등, 바닥은 장판 깔기와 창호는 셰시창이고요. 주택에 방 2개와 욕실 2개, 거실, 주방, 드레스룸, 현관 등이 있습니다. 주택의 내부 사진은 한 장밖에 없고요. 주방과 거실이고요. 거실창입니다. 창고의 외벽은 철골 위 판넬 붙임 등, 바닥은 콘크리트 위 하드너 등, 창고는 셰시 단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부는 이렇게 생겼고요. 철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주택의 건축물 대장을 보면 하수 처리 시설은 하수 종말 처리장 연결, 창고의 건축물 대장상에도 하수 처리 시설은 하수 종말 처리장 연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화조 방식은 아닙니다. 제시의 건물이 있는데요. 건축물 대장상에 없는 건물이고요. 매각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목구조 기와 지붕으로 되어 있는 정자 4.7평과 일반 철골 구조 패널 지붕으로 되어 있는 주택 43.5평이 있고요. 제시의 건물의 전체 감정가는 5,100만원 정도 잡혔습니다. 정자는 첫 번째 필지 안에 이 건물이고요. 지상 여기에서 바라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주택은 5필지 지상 위에 이 건물, 지상 여기에서 바라보면 1층은 창고고요. 2층이 주택입니다. 건축물 대장을 잠깐 보면 일종 근생 소매점으로 되어 있고요. 높이는 8.3m입니다. 건물의 높이가 8.3m 통으로 창고였는데요. 여기를 복층 주택으로 개조를 했습니다. 제시의 건물 주택의 내부 모습이고요. 주방이 보입니다. 여기는 방으로 보여지고요. 여기는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 창문에서 바라보면 묘가 보이겠습니다. 현황 위치 주변 환경은 농경지와 자연림 단독주택 등으로 형성되어 있고요. 본건까지 승용 차량 진입 가능,
폭 약 3, 4m 비포장 도로가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 내용은 매각 물건 명세서에서 설명드릴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권리 분석이고요. 건물 등기부와 토지 등기부의 권리 관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가 최선순위 설정일자, 말소가 되는 기준 권리를 가리키고 있고요. 최선순위 설정일자를 포함해서 밑으로 된 등기는 전부 다 말소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토지도 같습니다. 등기부상 인수되는 권리는 없습니다. 임차인 현황을 보면 임차인이 없으며 전부를 소유자가 점유 사용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소유자를 만나서 탐문한 바 임차인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하자 없고요. 권리 분석할 때는 매각 물건 명세서를 꼭 보셔야 되고요. 하자가 있으면 여기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조사된 임차인약 없고요. 해당 사항 없고 해당 사항 없습니다. 비고라는 참고사항과 주의사항이 적혀져 있는데요. 일괄 매각, 토지와 건물 한꺼번에 매각이라는 것이고요. 제시의 건물 포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상에 없는 건물도 매각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토지 지상에 식재되어 있는 조경수 및 자연생 잡목 등은 토지와 일괄 거래되는 관행 등을 고려하여 토지 가격에 포함하여 평가하였다라고 되어 있고요. 토지와 같이 매각이라는 것입니다. 밑으로 보면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대금 1,550만원의 유치권 신고가 제출되었으나 그 성립 여부는 불분명함, 그리고 신청 채권자로부터 유치권이 아니다라는 배제 신청서가 제출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치권 신고서는 누구나 제출할 수 있고요. 유치권 배제 신청서도 이해관계인은 누구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접수를 받을 때 진정성을 따지지 않고 접수는 받아준다는 것이고요. 유치권 성립 요건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입찰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2번과 3번이죠. 채권자, 유치권자가 경매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어야 되고요. 경매 기입 등기 전에 점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경매 기입 등기는 2021년 6월 25일이죠. 이후 2021년 7월 23일에 현황 조사를 했고요. 부동산의 현황 및 점유 관계는 토지 5필지에 대해서 채무자, 소유자 점유로 나와 있습니다. 건물은 주택, 채무자, 소유자 점유, 창고, 채무자, 소유자 점유로 나와 있습니다. 유치권 성립 요건에서 기본적인 점유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유치권은 성립이 안 된다고 보여지고요. 현장에 방문해도 유치권자는 안 보였습니다. 그래서 땅지통의 생각은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더라도 하자 없는 안전한 물건이라고 판단이 됩니다.